서울에서 30평대 아파트가 7억 초반이면 믿으시겠어요? 그것도 그냥 외곽이 아니라 성동구입니다. 한강도 가깝고 서울숲도 가까운 그 성동구. 왕십리역, 성수동, 한양대, 금호역, 상황십리 이름만 들어도 탄탄한 생활 인프라가 떠오르시죠? 2025년 4월부터 6월 사이 바로 이 성동구에서 84제곱미터, 그러니까 30평대 아파트가 실제로 7억 3천만 원에 거래됐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것도 15층 고층에 역세권에 도보생활권까지 가능한 매물들입니다. 요즘 뉴스에서는 서울 집값 반등 시작, 강남부터 오르고 있다는 말이 많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중심이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지금은 무리해서 사는 게 아니라 좋은 입지에 내려온 기회를 잡는 게 중요한 시점이에요. 오늘 영상에서는요, 서울 성동구에서 실제로 거래된 30평대 아파트 중 2025년 봄 기준으로 가장 저렴한 아파트를 소개해드립니다. 입지, 연식, 구조, 가격 하나하나 직접 비교해드릴 거고요. 이 가격이면 내가 사도 되겠는데 싶은 단지가 분명 나올 겁니다. 특히 신혼부부나 첫내 집 마련을 준비하시는 분들 혹은 서울 안에서 거주지를 갈아타려는 분들께 이번 영상이 정말 현실적인 도움이 될 거라고 자신합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아직 서울에도 이런 아파트가 있었어? 하고 놀라실 거예요. 5위는 대우 1차 아파트입니다. 서울 성동구에서 아파트 찾으신다면 성수동이라는 이름만으로도 이미 뭔가 기대하게 되지 않으세요? 요즘엔 성수동 하면 트렌디한 카페, 핫한 브랜드 팝업 스토어, 서울숲 근처 문화공간들이 먼저 떠오르지만 사실 이 지역은 오래전부터 주거지로서도 가치를 인정받아온 곳입니다. 그 중심에 있는 곳 중 하나가 바로 대우 1차 아파트예요. 1999년에 입주한 이 단지는 이제 어느덧 준공 25년 차를 바라보고 있는 중형급 아파트입니다. 이번에 거래된 물건은 2025년 5월 34평형 전용 84제곱미터 4층 매물로 실거래가 8억 5천만 원의 손바뀜이 이루어졌습니다. 성수동이라는 입지를 생각하면 이 가격 정말 저렴하게 나온 거예요. 성수동이 가는 서울숲과도 가깝고 한강변까지도 도보로 접근이 가능할 만큼 입지가 뛰어난 동네예요. 무엇보다 이 대우 1차 아파트는 성수역과도 가깝고 버스 노선도 다양해서 서울 동북부에서 중심지로 접근성이 정말 좋은 편입니다. 여기에 성동구청, 마장동 방면으로도 쉽게 빠질 수 있는 교통구조라 직장인들이 특히 선호하죠. 이번에 거래된 4층 매물은 상대적으로 층수가 낮아서 시세보다 약간 저렴하게 거래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저층을 선호하시는 분들께는 오히려 더 매력적인 선택이 될 수 있죠. 특히 아이 키우는 집이라면 엘리베이터 없이도 편하게 다닐 수 있다는 점이 꽤 큰 장점이거든요. 이 단지는 단지 내 조경이 잘 되어 있어서 산책로도 있고 인근 학군도 나쁘지 않아요. 다만 연식이 오래되다 보니 실내 인테리어 상태에 따라 매물 가격이 많이 달라질 수 있고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는 점은 고려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 연식 덕분에 향후 리모델링 가능성도 조금씩 언급되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입지를 기반으로 한 가격 방어력이 꽤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우 1차 아파트는 단순히 성수동 입주에 대한 로망을 가진 분들보다는 실질적인 교통과 생활 인프라를 중요시하는 실수요자에게 적합한 곳입니다. 물론 재건축 연한이 아직 꽤 남아있어 단기적인 시세 차익을 노리기엔 무리가 있지만 적정 가격에 입주해 중장기적으로 거주하면서 서울 생활의 편리함을 누리고자 하시는 분들께는 정말 괜찮은 선택지입니다. 특히나 성수동이 최근 몇 년 새 너무 핫해진 탓에 신축 아파트들은 평당 5천만 원이 넘는 곳도 적지 않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34평형의 8억 중반대라면 이건 정말 숨겨진 보석 같은 기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혹시라도 서울에서 오래 거주할 수 있는 중형 아파트를 찾고 계시다면 그리고 성수동이라는 입지에 욕심이 있으시다면 대우 1차 아파트는 반드시 한 번쯤 발품 팔아보실 가치가 있는 단지입니다. 4위는 두산 아파트입니다. 서울 금호동 3가에 위치한 두산 아파트. 지금은 다소 조용한 이미지로 알려져 있지만 서울 중심과 가까운 이곳은 알고 보면 생활 편의성과 교통 인프라가 뛰어나 조용한 실속파들의 관심을 꾸준히 받아온 곳입니다. 이 단지는 1994년 입주해 이제 30년 가까운 세월을 지낸 중형 아파트입니다. 이번에 실거래된 물건은 2025년 4월에 거래된 31평형 4층 매물로 거래 가격은 8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사실 요즘 성동구에서 30평대 아파트가 8억 중반에 거래됐다는 소식을 들으면 고개를 갸우뚱하게 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만큼 희소한 가격대예요. 금호동 3가라는 지역은 강북과 강남의 경계선에 있는 특이한 입지를 자랑합니다.
5호선 금호역이 인근에 위치해 강남권으로의 이동이 빠르고 단지 주변에는 금호초, 금북초, 한양중학교 등 학군이 탄탄하게 형성되어 있어서 자녀를 둔 학부모 수요도 꾸준합니다. 또한 한양대병원, 성동구청, 왕십리 생활권까지 가까워 생활 기반 시설도 전혀 부족함이 없죠. 하지만 이 아파트가 이번에 저렴하게 거래된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은 연식입니다. 1994년 입주, 지금 기준으로 딱 30년 차이기 때문에 요즘 기준으로는 구축 아파트로 분류되죠. 그렇다 보니 단열, 창호, 주차시설, 엘리베이터 같은 기본적인 구조적 불편함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번에 거래된 매물은 4층이었습니다. 5층 이하 저층 아파트의 경우 엘리베이터가 없는 경우가 많아서 매수자 입장에서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죠. 하지만 반대로 이런 구조 덕분에 관리비가 상대적으로 낮고 걷는 걸 좋아하는 분들이나 1, 2인 가구에게는 오히려 선호도가 높습니다. 게다가 이 가격이라면 서울 중심권에서 전세금 수준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니까요. 무엇보다도 주목할 점은 이 단지가 금호동 재정비축 구역 외곽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즉, 단기적인 재건축 프리미엄은 없지만 금호 일대 개발이 이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주변 환경이 개선되고 중장기적으로는 시세 방어에 강한 아파트로 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하나의 포인트는 조용한 주거지라는 점입니다. 금호동 자체가 높은 언덕과 경사진 지역이 많은데 이 단지는 그런 지역 중에서도 비교적 평지에 가까운 위치에 있고 단지 규모는 크지 않지만 나름의 단지형 구조를 갖추고 있어서 생활 소음이나 혼잡도에서 자유롭다는 평가도 많습니다. 물론 30년 가까운 세월이 지난 아파트다 보니 리모델링은 거의 필수입니다. 기본적인 수리부터 시작해서 화장실, 주방, 전기 배선 교체까지 손볼 부분이 적지 않지만 이걸 감안하고 입주한다면 같은 입지에서 신축 아파트보다 수억은 저렴하게 서울 생활을 시작할 수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 금호동 3가 두산 아파트는 지금의 서울에서 보기 힘든 가성비 아파트입니다. 신축이 아닌 이상 다들 어느 정도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데 이 정도 입지와 생활 인프라를 갖춘 아파트가 8억대 중반이면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한 선택지죠. 특히 실거주와 투자 사이에서 고민 중이시라면 지금 이 아파트는 양쪽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묘한 균형점에 서 있는 단지입니다. 가성비를 놓치지 않으면서도 입지를 포기하고 싶지 않으신 분들께 꼭 한번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3위는 벽산 아파트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단지는 성동구 사근동에 위치한 벽산 아파트입니다. 2000년에 입주한 이 아파트는 비교적 중량급이라 할 수 있는 준준 신축급 단지인데요. 2025년 4월에 실거래된 물건은 32평형, 무려 19층 고층 매물로 7억 5천만 원이라는 가격의 손바뀜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가격이 얼마나 놀라운 수준인지 성동구 부동산을 조금만 들여다본 분들이라면 금방 감이 오실 거예요. 성동구는 강남과 강북의 교차점에 있으면서도 왕십리, 응봉, 금호, 성수 등 굵직한 지역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핵심 입지입니다. 그 안에서도 사근동은 한양대와 맞닿아 있는 교육 중심지이자 2호선 상황심리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교통 요충지이기도 하죠. 벽산 아파트는 바로 그런 입지를 바탕으로 서울 시내에 내 집을 마련하고 싶은 실거주 수요자에게 가성비 좋은 중형 아파트로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곳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거래된 물건은 고층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데요. 19층이라는 점에서 조망과 채광이 탁월하고 바로 옆이 한양대 캠퍼스라 조용하고 쾌적한 느낌도 큽니다. 단지 자체는 대단지라기보다는 중소형 단지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바로 인근의 대형마트, 병원, 편의점, 그리고 지하철역까지 도보 생활권 내에서 모두 해결되는 생활 인프라 완성형 아파트라는 점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또 하나의 강점은 바로 조용함입니다. 사근동이라는 지역 자체가 성동구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감이 있었고 주택가 중심의 조용한 동네로 주거 쾌적성이 높은 편이에요.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 한양대역에서 상황심리역 일대 개발이 가속화되면서 이 사근동 일대 역시 슬슬 눈여겨보는 투자자와 실수요자들이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벽산 아파트는 입주 25년 차이긴 하지만 2000년 이후 입주 단지답게 기본적인 내부 구조나 공간 활용도가 지금 신축 못지않게 효율적이에요. 또한 관리 상태도 비교적 양호한 편이고 주민들 사이의 커뮤니티 분위기도 나쁘지 않다는 후기가 많습니다. 물론 연식이 있다 보니 엘리베이터나 설비의 노후화는 일부 존재하겠지만 큰 불편을 초래하는 수준은 아니라는 평가가 대부분입니다. 재건축 가능성은 아직은 조금 먼 이야기입니다. 25년 차라고는 하지만 90년대 중반 이전처럼 확실한 사업 추진 동력은 부족한 편이죠.
하지만 한양대, 왕십리 상권, 동망산공원 등 주변 입지와 자연환경, 교육환경이 뛰어나기 때문에 지속적인 실거주 수요는 당분간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엇보다도 32평형에 7억 5천만 원, 그것도 고층 매물이 나왔다는 건 현재의 부동산 시장 상황에서 숨겨진 진주 같은 가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요즘 전세금만 해도 5, 6억 하는 시대에 2억 정도만 보태면 서울 성동구에서 내 집 마련이 가능한 구조니까요. 결론적으로 벽산 아파트는 서울 중심권에서 중형 아파트를 찾는 실거주자, 입지와 교통, 교육을 동시에 챙기고 싶은 30, 40대 가정, 리모델링을 감수하더라도 자가를 원하시는 분들께 정말 괜찮은 선택지가 될 수 있는 단지입니다. 사근동이라는 이름이 아직은 낯설 수 있지만 오히려 그 조용함과 실속이 이 아파트의 진짜 매력입니다. 진심으로 한 번쯤 현장 방문을 추천드리고 싶은 아파트예요. 2위는 금호베스트빌입니다. 서울 성동구 하면 떠오르는 곳들이 참 많죠. 성수동의 감성, 왕십리의 교통허브, 금호동의 생활 인프라 그 중심에서 비교적 조용하고 실속 있는 위치로 꼽히는 곳이 바로 하왕십리동입니다. 오늘 소개할 아파트는 바로 이 하왕십리동에 자리한 금호베스트빌. 2001년 입주한 이 아파트는 준신축급에 해당하는 연식, 그리고 30평대 중후반 면적이라는 점에서 실거주자들에게 특히 인기가 높은 단지인데요. 놀랍게도 이번 2025년 5월 실거래가 기준으로 33평형 12층 매물이 단 7억 5천만 원에 거래되며 주목받고 있습니다. 일단 이 아파트가 위치한 하왕십리동 자체가 상당히 매력적이에요. 왕십리역과 금호역 사이에 있어 지하철 접근성이 매우 좋고 주변에 대형마트, 병원, 은행, 카페, 학원가까지 모두 도보권에 있어 차 없이도 살 수 있는 돈내라는 평을 받죠. 특히나 2호선, 5호선, 분당선, 경의중앙선이 모두 지나가는 왕십리역은 서울에서 보기 드문 초강력 환승역이기 때문에 출퇴근 교통 스트레스에서 완전히 해방될 수 있습니다. 금호베스트빌 아파트는 전체적으로 단정하고 깔끔한 느낌의 중층 단지입니다. 2001년 입주이기 때문에 내외부 구조나 설비가 크게 불편하지 않고 공간 구조도 비교적 넓고 여유 있게 설계되어 있어 신축 못지않은 실용성을 보여줍니다. 특히 84제곱미터 타입은 방 3개에 욕실 2개 구조로 아이를 키우는 3, 4인 가족에게 적합한 평면을 자랑해요. 이번에 거래된 매물은 12층으로 채광과 조망 조건이 모두 괜찮은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7억 5천만 원이라니 같은 성동구에서 신축 아파트가 15억 가까이 호가하는 걸 생각하면 이건 정말 반값 아파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사실 몇 년 전만 해도 금호베스트빌의 전세 가격이 6억 수준이었는데 이제는 전세에 몇 천만 원만 보태면 매매도 가능한 시기가 된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저렴하게 거래됐을까 궁금하실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아무래도 최근의 시장 분위기입니다. 금리 인상, 경기 위축, 매수 심리 저하로 인해 전반적인 집값이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급매물 위주로 실거래가 형성되며 가격이 내려온 것이죠. 두 번째는 금호베스트빌이 재건축 대상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입주 24년 차이기 때문에 당장 사업성이 기대되는 단지는 아니고 그렇다 보니 투자자들이 몰리지 않아 실거주 위주 수요만 남은 형태예요. 그런데 오히려 이게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장점이 됩니다. 투자 수요가 빠지면서 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실거주 환경은 훨씬 더 쾌적해졌거든요. 실제로 이 아파트 단지는 조용한 주거지 한가운데 있어 외부 소음이 적고 인근 초등학교와 중학교, 공원이 가까워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자랑합니다. 주민 연령층도 다양하고 커뮤니티 분위기가 차분해서 가족 단위 입주자들에게 잘 맞는 단지죠. 금호베스트빌의 또 다른 강점은 바로 내 집 마련 진입 장벽이 낮다는 점입니다. 요즘처럼 불확실성이 큰 시기엔 무리해서 10억 넘는 집을 사는 것보다 이렇게 7억 중반대에서 안정적인 입지와 실거주 편의를 모두 갖춘 아파트를 고르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금호베스트빌 아파트는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은 서울 아파트입니다. 신축은 부담스럽고 구축은 불편할 것 같다면 딱 이 정도 연식과 입지를 가진 아파트가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어요. 한마디로 말해 교통 좋고 조용하고 실속 있는 서울 아파트의 대표 주자가 바로 금호베스트빌입니다. 1위는 세림 아파트입니다. 서울 성동구에서 30평대 아파트가 7억 초반에 거래됐다. 이 한 문장만으로도 지금 이 시세가 얼마나 충격적인지 아마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실 겁니다. 바로 이 주인공이 오늘 소개할 성동구 마장동의 세림 아파트입니다. 1986년에 입주한 이 오래된 단지는 2025년 4월에 31평형,
15층 고층 매물이 7억 3,850만 원이라는 가격에 실거래됐습니다. 무려 성동구 전체에서 84제곱미터 기준 가장 저렴한 아파트라는 타이틀을 차지한 거죠. 사실 마장동이라는 지역은 성동구 안에서도 약간은 소외된 느낌을 받아왔던 곳입니다. 왕십리나 성수처럼 대규모 개발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금호동처럼 조용한 주거단지도 아니고요. 하지만 이 마장동은 은근히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고 교통 접근성이 꽤 괜찮은 지역입니다. 세림 아파트는 바로 지하철 5호선 마장역에서 도보로 5분 거리, 한양대, 왕십리역까지도 가까워서 사실 교통만 놓고 보면 꽤 실속 있는 위치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주변에는 소형마트, 전통시장, 작은 병원, 약국 등 생활 편의시설이 촘촘히 들어서 있어서 차가 없어도 살기엔 전혀 불편함이 없는 구조죠. 1986년 입주, 연식으로만 보면 40년 가까이 된 이른바 고령 아파트입니다. 단열 설비, 층간소음, 엘리베이터 상태 등 모든 부분에서 불편함을 예상하게 만드는 구축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거래 매물은 15층 고층이었습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서울의 구축 아파트 중에서도 5층 이하 혹은 엘리베이터 없는 복도식이 많다 보니 사실 고층 라인 자체가 희소하고 조망과 채광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거주 가치가 높게 평가됩니다. 특히 이 단지는 고층이 잘 확보된 구조이기 때문에 연식 대비 생활 만족도가 괜찮다는 후기도 많습니다. 그런데 세림 아파트처럼 실거래가가 7억 초반에 형성되어 있는 곳들은 웬만한 전세금보다 조금만 더 얹으면 내 집을 가질 수 있다는 장점이 생깁니다. 신혼부부, 첫내 집 마련 수요자들에게는 굉장히 매력적인 조건이죠. 물론 단점도 분명합니다. 건물 외관이나 단지 조경은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고 주차 공간이 부족하고 층간소음 차단도 거의 기대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엘리베이터도 오래되어 리뉴얼이 필요한 경우도 많고요. 하지만 리모델링을 통해 충분히 거주 만족도를 끌어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 단지만의 포인트, 바로 재건축 가능성입니다. 입주 40년을 바라보는 만큼 이제는 본격적인 재건축 검토가 가능한 시점으로 들어서고 있어요. 비록 현재는 안전진단 등의 절차와 조합 설립 등의 벽이 남아있지만 주변 환경 개선과 함께 이 마장동 일대에 대한 개발 관심이 점차 높아질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세림 아파트는 지금 서울에서 7억 초반으로 30평대 집을 찾는다면 사실상 선택지에서 거의 유일한 수준의 아파트입니다. 단기 수익형보다는 장기 실거주 미래 재건축 기대감까지 노리는 분들에게 알맞은 입지죠. 성동구라는 입지, 마장역 도보권 교통, 15층 고층 라인, 30평대 넉넉한 공간. 이 모든 걸 7억 3천만 원대에 가져갈 수 있는 곳, 지금 이 시기엔 정말 찾아보기 힘든 진짜 기회일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도 서울에서 7억대 집은 없다고 생각하고 계셨다면 세림 아파트를 꼭 한번 눈여겨보세요. 생각보다 훨씬 많은 가능성이 담겨있는 단지일지도 모르니까요. 자, 이렇게 오늘은 서울 성동구에서 2025년 4월부터 6월 9일까지 실제로 거래된 30평대 아파트 중 가장 저렴했던 5곳을 순위별로 살펴봤습니다. 혹시 영상 보시면서 이 가격에 이런 입지가 된다고 하고 놀라신 분들 계셨을까요? 물론 모든 아파트가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연식이 오래되었다면 인테리어는 손봐야 하고 주차장 협소나 단지 노후화는 감수해야겠죠. 사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부동산 정보는 뉴스나 통계로만 접하게 되지만 진짜 기회는 실거래 데이터 속에 숨어있는 구체적인 단지들에서 찾아야 합니다. 이번 영상이 여러분의 시야를 조금 더 넓히고 내 집 마련이라는 목표에 한 발 더 다가가는데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혹시 오늘 소개해드린 아파트 중 눈에 띄는 곳이 있으셨다면 현장도 꼭 직접 둘러보시고 등기부등본과 관리비, 대출 가능 조건도 꼼꼼하게 체크해보세요. 그리고 혹시라도 어디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느끼신다면 앞으로도 이런 실거래 기반의 콘텐츠로 계속 도움드릴 테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관망할 시기가 아니라 좋은 물건을 조용히 싸게 살 수 있는 흔치 않은 시기라는 것 꼭 기억해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는 서울의 다른 핵심 지역들 또는 수도권 외곽의 숨은 저가 아파트 리스트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주신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